엔진으로 애니메이션 제작하기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세션에 들어가기 앞서 그 채팅창에 보시면 Q&A 링크가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Q&A 링크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세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그쪽에다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션이 끝나고 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션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것은 목차인데요. 이번 세션은 조인트 세션이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 샘플 애니메이션 보여드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배경, 그 다음에 카오스까지는 제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부터 시퀀서 출력 이쪽 뒤쪽 부분은 저희 권호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애니메이션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이걸 왜 진행하느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전 이제 M&E 분야 쪽에서 오프라인 렌더링에서 리얼타임 렌더링 쪽으로 이제 많이 바뀌는 추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리얼타임 렌더링을 이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언리얼 엔진을 이제 찾게 되시고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언리얼 엔진에서 TV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게 목표가 되어 가지고요.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언리얼 엔진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는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저들, 많은 개발자분들이 본인들이 만드신 컨텐츠를 업로드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요.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셋들을 이용해서 한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저희 그 컷신을 제작할 때 필요한 뭐 시퀀서라는 에디터가 있어요. 근데 그 에디터도 이용해서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펙트는 나이아가라를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부서지는 거라든지 이런 걸 표현할 때는 카오스를 한번 써보자. 그 다음에 헤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M&E 분야에서는 마야를 많이 쓰시니까 마야도 한번 써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애니메이션 한번 보셔야 하잖아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저희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그 만든 애니메이션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시퀀서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애니메이션이 저희가 지금 사운드가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뭐 그 오크가 이렇게 막 마법사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콘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애니메이션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경 이런 세팅이라든지 라이트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폭발 이펙트도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짧은 에피소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는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방금 보여드린 애니메이션의 에셋들을 사용을 했는데, 아까 폭발하는 장면에서 나왔던 이펙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익스플로전 메가팩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은 정글 베이스 인바이러먼트라는 그 컨텐츠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RPG 몬스터 웨이브 PBR이라는 이런 컨텐츠를 사용을 했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제작을 했고, 마켓플레이스를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 마켓플레이스에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개발자분들이 올려주신 컨텐츠들 중에서 개발자분들이 다른 이제 그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시는 개발자분들한테 필요한 컨텐츠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매월 이렇게 무료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괜찮은 퀄리티가 높은 컨텐츠를 매월 한 번씩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할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프로모션하고 있는 컨텐츠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개했던 프로젝트 내추럴이라는 이런 패키지
패키징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연물들 있잖아요. 보통 배경을 만드실 때 식생들을 많이 만드시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들고 퀄리티 높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힘든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컨텐츠들을 받아서 개발하시는 프로젝트에 사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 언리얼 엔진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파일 임포트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언리얼 엔진에서는 기본적으로 FBX 포맷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야라든지 맥스에서도 FBX 포맷을 익스포트해서 엔진에 임포트해서 가져오시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져오시냐면은 한번 컨텐츠 브라우저로 가보겠습니다. 언리얼 엔진을 처음 키시면 이렇게 레벨 에디터라는 게 뜨는데 컨텐츠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컨텐츠 브라우저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 컨텐츠 브라우저는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 모든 사용하는 컨텐츠들, 뭐 머티리얼, 메시, 뭐 텍스처,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주는 종합 툴이에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임포트 하는 곳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본인이 가져오시는 FBX 포맷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USD 포맷도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그인 쪽에 세팅 쪽에 가셔서 USD를 검색을 해주시면 USD 임포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 해주시면은 USD 포맷을 활성화가 되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언리얼 엔진에서 이제 레벨, 그러니까 배경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배경인데요. 지금 바닥에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랜드스케이프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형을 만들 때 쓰시는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냐면 이쪽에 컨텐츠라는 곳에 옆에 보면 모드가 있어요. 모드에 랜드스케이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스케이프를 선택을 해주시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랜드스케이프를 편집을 해서 지형을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예를 들어서 맥스나 마야에서 만든 거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가지고 온 어셋을 배경에다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자 하는 어셋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놓으시면 레벨에 배치가 되고요. 이렇게 배치된 거를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이런 피봇이 나와요. 그래서 기즈모가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Alt 키를 눌러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카피 앤 페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는 모드가 여러 가지로 변하고요. 그래서 로테이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도 이렇게 변환해서 배치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배치하고자 하는 어셋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랍해서 놓으시면 예를 들어서 하늘에 이렇게 궁 떠 있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럴 때는 키보드 엔드키를 누르시면 바닥에 스냅핑이 돼서 이렇게 배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이렇게 배치를 해볼까요? 이렇게 배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드럼통 같은 것도 한번 놔보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배치가 끝났다면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 중에서 폴리지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폴리지 모드에서 가보시면 폴리지가 있고요. 폴리지를 선택을 하시면 이 폴리지 툴을 이용해서 뭐 식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연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풀업들 같은 것도 쉽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폴리지를 보시면 이렇게 페인트 툴이 있어요. 여기 페인트 툴에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어셋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 앤 드랍해서 폴리지라는 것을 다시 폴리지 타입이라는 걸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추가를 했다고 하고 배치하고자 하는 어셋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브러쉬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배치가 되는데요. 근데 보시면 이제 이런 오브젝트들에도 배치가 돼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위에 이게 아이콘에 보시면 필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메시들은 스태틱 메시라고 부르는데요. BSP라든지 스태틱 메시를 빼고 그냥 랜드스케이프에만 배치가 되게 해라. 라고 옵션을 체크를 하시고 배치를 하시면
건물을 이렇게 선택을 그 건물 위에다 그리셔도 배경에만 랜드스케이프에만 이렇게 바닥에만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주 손쉽게 배경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는 것까지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 하실 수 있는 라이트 세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가볼게요. 모드 플레이스 액터라는 곳에 가보시면은 라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를 선택을 해보시면 라이트 언리얼 엔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라이트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렉셔널 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얘가 뭐냐면은 실제 세상에는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광을 표현하실 때 사용하는 라이트예요. 그래서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배치를 하시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보시면 그림자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실지, 빛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실지 이렇게 세팅하실 수가 있고요. 빛의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디테일 패널에 가보시면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조절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컬러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 라이트라든지 마야나 맥스에서처럼 똑같이 그런 라이트들이 비슷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아마 쓰시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비슷하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크기라든지 볼륨이라든지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밝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카이라이트를 이용해서 그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HDR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한번 해볼까요? 네, 밝아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어두운 부분은 너무 밝은데 1, 2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약간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보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라고 해서 이쪽에 가보시면 볼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볼륨에 가보시면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이라는 거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보시면 볼륨이 배치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후처리할 때 쓰는 거예요. 보통 이제 오프라인 렌더러 쪽에서는 렌더링을 다 하고 나서 그 렌더링 된 소스를 가지고 나중에 편집 툴을 가져가지고 후처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리얼타임 렌더링이다 보니까 이 리얼타임 렌더링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후처리를 하고요. 이 볼륨을 이렇게 배경에다 배치를 하시고 쭉 이렇게 디테일 패널에서 이쪽에 내려가 보시면 언바운드라는 것이 기능이 있는데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 전체 월드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효과들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먼저 블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선택해서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으시면 약간 좀 뽀샤시한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쵸? 여기에다가 조금 더 내려가서 노출 쪽에 가보시면 노출 값을 이용해서 좀 더 이렇게 밝고 화사한 느낌의 분위기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화사한데 조금 줄여볼까요? 한 이 정도.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서 뭘 볼까요? 이미지 이펙트 같은 거 봐볼까요? 보시면 영상 쪽에서 많이 쓰시는 건데 비네트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정 같은 거 해주실 수도 있고 그레인 같은 것도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약간 지글거리긴 하지만 이런 것도 적용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해서 약간 이 컬러 그레이딩 값들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츄레이션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톤 다운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밑에 내려가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렌더링 퓨처스라고 해서 보통 보면은 그 영상 쪽에서는 오클루전 값을 패스 렌더링을 해서 따로 빼가지고 합치거나 그렇게 편집을 해서 쓰시는데 저희는 이게 실시간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 값이 없으면 약간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보이시는데 얘도 조정을 해주시면 레이디어 값을 조정해 주시면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클루전 값을 조금 더 넣어서 배경을 좀 더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레이트레이싱 또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사실적인 빛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처리까지 다 이렇게 한 번에 언리얼 엔진 에디터에서 다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부서지는 거죠. 부서지는 거 표현할 때 이제 카오스라는 걸 보통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폭발해서 부서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카오스라는 플러그인이라는 걸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그 카오스라는 에디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부서지는 것들을 시뮬레이션해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캐릭터라든지 이쪽은 권호찬님께서 이어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 권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요. 세션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채팅창에 알려드리고 있는 Q&A 페이지로 가셔서 질문을 올려주세요. 세션이 끝난 후에 최영호님과 제가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애니메이션용 캐릭터를 작업할 때 필요한 언리얼 엔진의 기능들을 몇 가지 알아볼 텐데요. 우선 알렘빅 포맷의 지원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리얼타임 분야와 달리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클로스나 헤어 같은 리얼타임으로 처리하기 힘든 시뮬레이션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알렘빅이라는 포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도 이미 수년 전부터 알렘빅 포맷을 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복잡한 시뮬레이션으로 제작된 버텍스 애니메이션들도 엔진에서 리얼타임으로 구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언리얼 엔진에는 새로운 리얼타임 헤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얼타임 헤어지만 스트랜드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마야의 엑스젠을 사용한 작업 공정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방식뿐만이 아니라 헤어의 움직임이나 재질의 퀄리티 또한 오프라인 렌더링 방식에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애니메이션이나 영상 쪽에서 많이 사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캐릭터를 화면에 그리기 위해서는요, 머티리얼이 필요한데요. 물리 기반 머티리얼은 재질이 실제로 현실에서의 그 재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흉내내서 가상 환경에서도 똑같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물리 기반 머티리얼을 사용하면 높은 퀄리티를 낼 수 있고요. 높은 퀄리티만큼이나 중요한 수백 수천 개의 재질들을 균일한 퀄리티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공정에서 이 물리 기반 머티리얼과 쉐이딩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에서는 높은 퀄리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프로젝트 전반에서 재질들의 안정적인 퀄리티죠. 언리얼 엔진 4는 처음 개발될 때부터 물리 기반 쉐이딩을 도입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재질들의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고 또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언리얼 엔진의 머티리얼 에디터는 마야와 유사한 노드 기반을 사용하는데요. 덕분에 마야에서 머티리얼 작업을 해보신 분이라면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작업에서도 언리얼 엔진은 DCC2를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라이브 링크입니다. 실시간으로 언리얼과 마야의 뷰포트를 동기화시켜주는 기능인데요. 동기화시켜주는 데이터로는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캐릭터 키 애니메이션, 블렌드 쉐입 데이터, 그리고 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라이브 링크를 이용하면 애니메이션 작업 중에도 언제든 실시간으로 최종 결과물의 퀄리티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작업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매번 애니메이션을 임포트, 익스포트하는 불편한 과정 없이 말이죠.
두 번째는 테이크 레코더입니다. 언리얼 엔진 내에서 캐릭터와 다양한 액터들의 움직임이나 애니메이션을 녹화하는 툴인데요. 원래 목적인 애니메이션 리뷰에도 유용하지만 더 나아가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라이브 링크나 혹은 실시간 모션 캡처 데이터들을 받았을 때 그것들을 바로 엔진에서 녹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키 애니메이션 작업 없이도 실시간 모션 캡처 데이터로 다양한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컨트롤 릭이라는 툴인데요.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절차적 애니메이션을 제어하는 기능을 합니다. 애니메이션 작업에서 이 툴이 쓰일 용도는요, 바로 언리얼 엔진에서 키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든 키 애니메이션을 단순히 재생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애니메이션과 조합하여서 새로운 절차적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즉 간단한 애니메이션의 수정 정도는 이제 마야로 넘기지 않고 언리얼 엔진 내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애니메이션에 실제 사용한 캐릭터를 한번 둘러보고요. 그리고 알렘빅 익스포트와 엔진 임포트 그리고 머티리얼 적용 등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야를 켜보겠습니다. 마야를 켜고 엔진에 사용된 프로젝트를 파일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예, 파일 오픈하시고 바탕화면에 있는 여기 캐릭터에서 메이지 스캔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마켓에서 받은 캐릭터인데요. 게임용 로우 폴리곤 캐릭터라서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에서 바로 사용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을 하였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렇게 폴리곤을 늘려주고요. 리깅을 새로 잡고 디테일을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망토가 한 덩이로 되어 있어서 이게 자연스러운 옷감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망토를 이렇게 하이 폴리곤으로 두께를 가진 메쉬로 새로 뽑아주고요. 그리고 이 망토에다가 마야의 앵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영 같은 경우에 마야의 엑스젠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언리얼에서 헤어를 통해서 임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세션에서 최영훈님과 함께 FBX 익스포트 임포트는 해보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이 애니메이션 캐시가 저장된 하이폴리곤 메쉬를 알렘빅 포맷으로 익스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방법은 간단합니다. 메쉬를 선택하시고요. 마야의 모델링 모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위쪽에 있는 캐시, 알렘빅 캐시, 익스포트 셀렉션 투 알렘빅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렘빅 익스포트 창이 뜨는데요. 오른쪽에서 원하는 이 녹화되길 원하는 구간을 설정하시고요. 0에서 100으로 되어 있는데 한 60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드밴스드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UV 라이트랑 라이트 페이스 셋 이 두 옵션을 반드시 체크를 활성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적당한 이름을 대시고요. 저는 메이지 언더바 클로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익스포트 하시면은 프레임이 변하면서 알렘빅 포맷으로 저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캐릭터는 FBX를 통해서 익스포트하고 이런 시뮬레이션 데이터들은 알렘빅으로, 헤어도 알렘빅으로 익스포트 했는데요. 만약에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캐릭터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통째로 그냥 알렘빅으로 익스포트 하셔도 됩니다. 자, 익스포트가 완료된 것 같으니까 이제 엔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진을 켜시고 파일을 임포트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저는 폴더를 만드는 방법은 이 컨텐츠 브라우저 빈 공간에서 오른 버튼 클릭하시고 새 폴더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름을 테스트 에셋이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 에셋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임포트하기 위해서는 컨텐츠 브라우저의 왼쪽 위에 있는 임포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임포트 누르시고 방금 전에 익스포트 했던 메이지 언더바 클로스 언더바 알렘빅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렘빅 파일을 언리얼에서 임포트 할 때는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만약에 알렘빅 파일에 버텍스 구조가 바뀌거나 혹은
뭐 버텍스가 없어지거나 생성되거나 하는 애니메이션이 아닌 경우에는 스켈레탈 메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임포트 타입에서 스켈레탈 메시 선택하시고 아래쪽으로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임포트 하시면은 파일을 임포트 하는데요. 예. 자, 임포트가 완료되면은 이렇게 3개의 에셋이 생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언리얼 엔진에서 이 분홍빛 에셋은 바로 스켈레탈 메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야에서 바인딩 메시라고 하는 본 정보로부터 스키닝된 메시를 얘기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조금 이 진한 녹색의 에셋이 바로 애니메이션 클립입니다.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언리얼 엔진에서는 이렇게 에셋을 더블 클릭하면은 그 에셋을 관리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툴을 자동으로 띄워줍니다.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엔클로스 시뮬레이션이 걸린 옷이 임포트 되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하는 김에 요 메시에다가 매터리얼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매터리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스켈레탈 메시 에셋을 여셔야 되는데요. 이 분홍색 스켈레탈 메시를 더블 클릭하시고 열리는 창에서 왼쪽 위에 보시면은 에셋 디테일 창에 머티리얼 슬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머티리얼을 연결할 수 있는 장소인데요. 두 가지 지금 아이디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하이라이트를 눌러 보시면은 각각 어느 부위를 지정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아이콘 오른쪽에 있는 이 팝업 다운 메뉴를 누르시면은 언리얼 엔진에서는 이 설정할 수 있는 종류의 데이터를 이렇게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m 캐릭터 메이지 이거 말고 m 클로스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m 클로스 메이지 파일을 여시면은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메뉴 여시고 m 저는 물론 이름을 제가 만든 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머티리얼을 만들거나 혹은 마켓에서 머티리얼을 받으시면은 그걸 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아까 제가 헤어 말씀드렸듯이 미리 임포트된 헤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같은 경우는 임포트에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제가 미리 임포트 해 놨는데요. 조만간 에픽 라이브를 통해서 헤어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캐릭터를 스켈레탈 메시와 알렌빅을 통한 엔클로스 메시 그리고 헤어까지 한꺼번에 임포트 해 놨는데요. 잘 보시면은 헤어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헤어를 적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설명으로 돌아가서요. 다음으로 언리얼 엔진의 이펙트 툴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야가라는 언리얼 엔진의 새로운 차세대 이펙트 툴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프로그래머블 VFX라는 점인데요. 만약에 새로운 기능이나 연출이 필요하다면은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비주얼 스크립팅을 통해서 직접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못 만드는 이펙트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기존의 CPU 파티클 연산을 최적화하고 동시에 GPU 파티클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서 리얼타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툴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베타 테스트를 통해 지금 당장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것 또한 나야가라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세션의 하이라이트 시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퀀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시연을 통해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건데요. 시퀀서는 간단히 말하면 시네마틱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툴입니다.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공정에서는 마야로 영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영상 편집 툴에서 그 영상들을 가지고 편집하는데요. 언리얼 엔진에서는 시퀀서를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UX가 타임라인 기반의 보통의 영상 편집들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누구든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퀀서를 이용해서 간단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우선 시퀀서를 실행시키기 앞서 앞에 이전 세션에서 했던 배경을 같이 열어서 그 배경에서 시퀀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열렸고요. 여기에다 만들고 싶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시퀀서를 추가할 건데요. 시퀀서를 추가하는 방법은 우선 적절한 폴더에서요. 저는 이 시퀀서 폴더를 이용하겠습니다. 여기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요. 테스트 클립이라고 하고 여기에 시퀀서를 추가해 줍니다. 오른 버튼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으로 가셔서 레벨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름은 테스트 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시퀀서 툴이 열리는데요. 보통은 여기에 위치시켜 놓으면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화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액터가 필요하겠죠. 배우가 필요한데요. 배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텐츠 브라우저로 돌아가셔서 캐릭터 오크로 가셔서 저는 오크랑 메이지 법사 캐릭터를 쓸 건데요. 오크 스켈레탄 메시를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이 시퀀서 탭에 잠깐 기다리시면 시퀀서로 변환이 됩니다. 그대로 드래그를 풀지 말고 아래쪽으로 가져오셔서 놓으시면 이렇게 트랙이 추가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실제로 추가된 이 액터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지는 않는데 선택된 채로 F를 눌러서 보시면은 저 밑에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기존에 작업하던 것들 때문에 다른 캐릭터가 지금 같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요. 이건 닫아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법사 캐릭터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지로 가셔서 메이지 언더바 바디를 누르시고 시퀀서 탭에 기다렸다가 놓으시면 시퀀서에 추가됩니다. 지금 이 메이지 같은 경우는 바디는 스켈레탄 메시지만 이 옷도 별도의 스켈레탄 메시이기 때문에 옷도 추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메이지 클로스 가셔갖고 이걸 넣어볼까요? 메이지 언더바 클로스 언더바 씬 4 마찬가지로 핑크빛, 분홍빛 스켈레탄 메시 선택하시고 시퀀스 가셔서 이렇게 놓으시면 추가가 됩니다. 자, 액터를 추가하셨으니까 이 액터가 움직이게 해야겠죠?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스켈레탄 메시들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트랙을 보시면은 스켈레탄 메시 트랙은 기본적으로 밑에 애니메이션이란 서브 트랙이 생겨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트랙에서 오른쪽에 있는 추가 마크를 누르셔갖고요. 어떤 거를 해볼까요? 애님 언더바 씬4 언더바 메이지 이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씬4를 다 기준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이지 언더바 클로스 언더바 씬4도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셔서 이건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오크 캐릭터도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애님 씬4 오크 이렇게 적용하시면은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잘 적용됐는지 한번 이렇게 프레임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캐릭터들이 잘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캐릭터를 넣었으니까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뭘 찍으려면 카메라가 필요하니까요. 카메라를 추가하는 방법은 훨씬 더 간단한데요. 시퀀서에서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예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은 카메라 컷이라는 트랙, 거대한 트랙이 생기고요. 그 밑에 시네 카메라 액터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바로 카메라인데요. 자, 마야에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마야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잡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뷰포트를 카메라 뷰포트로 바꾼 다음에 뷰포트를 보면서 카메라 구도를 정하고 키를 입력하고 그리고 또 프레임을 옮겨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셨죠. 언리얼에서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 선택된 채로 카메라 트랙 오른쪽에 보면 조그만 아이콘이 하얗게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말은 현재 뷰포트가 카메라 뷰포트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파일럿 활성화라고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0프레임 말고요. 한 28프레임쯤 가서
캐릭터가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으니까 캐릭터가 둘 다 표현될 수 있게 잡으시고, 그리고 이 시퀀서에서 시네 카메라 액터 아래쪽에 있는 트랜스폼으로 가셔서 섹션 트랙 오른쪽에 있는 이 키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주기 위해서는요, 요 화살표 사이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트랜스폼 키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레임을 조금 옮겨서요. 요 정도 프레임에서 다시 카메라를 옮겨서 이렇게 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주시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어떤가요? 카메라가 잘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캐릭터가 너무 가까워지니까 이 프레임에서 조금 뒤로 당기고 다시 키를 한 번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반 마야에서 여러분들이 카메라 애니메이션 잡듯이 애니메이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언리얼에서는 이런 방식도 제공합니다. 시네마틱 모드 가셔서 카메라 크레인과 카메라 릭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 릭과 카메라 크레인을 끌어놓으면요, 이건 여러분들이 보통 실제 촬영 현장에서 많이 쓰는 크레인과 레일인데요. 언리얼 엔진에서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이유는 그냥 있어 보이려고 도입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영상 쪽에서 저 크레인을 트래킹해서 정밀한 움직임과 각도 등을 이렇게 데이터로 저장한 다음에 언리얼 엔진에서 다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고요. 지금 잠깐 로딩이 걸려 있는데요. 이것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직접 키를 주는 방식이 제일 좋긴 한데요. 당장은 애니메이션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일 방법은 마야에서 애니메이션 잡은 다음에 FBX로 넘겨오는 방법이겠죠. 그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 카메라 액터를 잡으시고 오른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임포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임포트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마야에서 저장한 카메라 애니메이션을요, 저는 여기에 있는데요, 심포 언더바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열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뜨고 매치 바이 네임 온 이것만 꺼주시고요, 임포트 하시면은 이렇게 카메라 애니메이션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지금은 카메라에 키가 없어서 그냥 안 들어왔지만, 만약에 마야에서 여러분들이 포커스 거리나 혹은 FOV 같은 것들을 조절하시면요, 그것들도 그대로 키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잘 들어왔는지 한번 봐야겠죠.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카메라가 복잡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선택하시고 트랙 오른쪽에 있는 요 조그만 화살표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움직여 보시면은 카메라가 제대로 잘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자, 배우도 넣고 카메라도 넣었는데요. 이제 또 뭘 해볼까요? 당장 생각나는 거는 사운드나 이펙트겠죠. 사실 사운드는 저희가 아직 작업 중이라서 사운드 소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데요. 시퀀서 툴에서 트랙을 추가하시고 오디오 트랙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오디오 트랙 추가하시면은 오디오 트랙에서 다시 오디오 추가를 하셔서 보시고 여기 필요한 사운드를 아무거나 선택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사운드를 재생시키는 기능뿐만이 아니고요, 루핑을 돌리거나 혹은 다른 사운드를 추가해서 이 사운드를 관리하거나 혹은 이 사운드들을 이렇게 적절한 웨이트를 가지고 섞어서 하나의 트랙으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 편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펙트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펙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브라우저로 가서 이펙트를 먼저 가지고 올 건데요. 보시면은 저희는 익스플로전 메가팩이라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이펙트를 하나 구했고요. 거기서 파티클 시스템에 이펙트를 가져다 쓰기로 하겠습니다. 익스플로전 언더바 라지 이름이 저를 끌어당기는데요. 이 이펙트를 마찬가지로 드래그 하시고 시퀀스에서 잠깐 기다리셔서 트랙에다 놓으시면 이렇게 이펙트가 추가됩니다. 이펙트가 보이진 않죠?
이 이펙트 트랙이 추가된 거고요. 이 이펙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키를 줘야 되는데요.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를 추가한 뒤에 이펙트 오른쪽에 트랙이란 이 트랙 추가를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파티클 토글 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티클 토글 트랙을 누르시면은 파티클 시스템이 추가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액티브, 디액티브, 트리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의미하냐면요. 액티브, 디액티브는 보통 이펙트가 시간을 가지고 루핑되는 그런 이펙트를 제어할 때 씁니다. 하지만 폭발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한순간 폭발하는 거죠. 이런 경우엔 트리거를 쓰면 됩니다. 자, 트리거로 선택하시고 이펙트가 터졌으면 하는 시점까지 프레임을 옮겨줍니다. 언제 이펙트를 터뜨릴까요? 아무래도 망치로 찍을 때가 좋겠죠. 예, 이렇게 망치로 찍을 때 트리거 오른쪽에 있는 키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플레이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플레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되는 거고, 예, 다른 데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예, 이렇게 가서 원하는 프레임에 이 파티클의 위치를 옮겨줘야 됩니다. 어디로 옮겨야 되냐면 망치로 옮겨야겠죠. 예, 이렇게 망치 위치로 옮기신 다음에 다시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하시면은 예, 오, 그럴듯하죠. 예, 저희가 설정된 카메라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거 아닌 망치질이 예, 토르의 해머가 되어버렸는데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팁 하나 더 추가하고 시퀀서 영상 만들기 우선 예,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팁은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드셨는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실 지금 이 캐릭터들은 다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배경이 지금 000에 정렬이 안 돼 있어서 예, 얘들을 다 원하는 위치까지 옮겨야 됩니다. 원하는 위치가 딱 고정돼 있으면 한 번에 옮기면은 또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사실 옮겨보고 또 위치가 안 맞거나 하면은 또 돌리면서 맞춰봐야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 별도의 시퀀서에 포함된 액터들을 일일이 컨트롤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이 방식을 쓰는데요. 어떤 방식을 쓰냐면요. 레벨의 기준이 될 만한 예, 액터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기본에 가셔서 구체 누르시고요. 구체 땡겨서 구체의 위치를 똑같이 000으로 정렬해 주겠습니다. 정렬해 주시고 이 구체 이름을 알기 쉽게 애니메이션 루트라고 하겠습니다. 예, 루트라고 하시고 애니메이션 루트가 하나 더 있는 모양인데요. 예, 더 있는 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데 쓰는 루트를 가져온 것 같은데요. 헛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루트 2라고 하겠습니다. 예, 루트 2라고 하고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시퀀서 가셔서 이 구성 요소들을 다 저 애니메이션 루트 2 구체에다가 어태치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저 구체만 움직여도 이 시퀀스 전체가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카메라겠죠. 카메라 트랙 선택하시고 트랙 추가하셔서 요거 하실 때 항상 이 시간 프레임을 0으로 맞춰주시는 걸 잊지 마시면 좋습니다. 예, 이거 안 그러면 다시 옮겨야 되는 귀찮음이 있거든요. 자, 카메라 선택하시고 트랙 추가하시고 어태치 가시면은 새 바인딩이 있습니다. 새 바인딩 가셔서 방금 추가했던 애니메이션 루트 2가 있죠. 예, 이걸 누르면은 이제 이 카메라는 저 루트 2를 그냥 따라다니게 됩니다. 예, 실제로 카메라가 지금 따라다니는 게 보이시나요? 예, 마찬가지로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이지 바디에도 트랙, 어태치, 새 바인딩, 애니메이션 루트 2. 그 다음에 메이지 클로스에도 어태치, 새 바인딩, 애니메이션 루트 2. 오크도 어태치, 바인딩, 애니메이션 루트 2.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펙트도 해줘야겠죠. 이펙트도 어태치, 예, 새 바인딩, 루트 2. 처음만 좀 귀찮은데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제 이 애니메이션 루트 2를 선택하셔서 예, 원하는 위치에 올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배경이 처음부터 000에 맞춰져 있는 게 제일 좋죠. 예. 하지만 뭐 항상 마켓에서 여러분들이 에셋을 구하거나 하면은
그렇게 입맛에 맞지 않는 에셋도 많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움직이는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각도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자, 각도도 이쁘게 보이는 형태로 조절해서 카메라를 선택하고 플레이를 해보시면요. 방금 저희가 만든 것들이 이제 배경 위에서 돌아가게 되죠.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간단한 시퀀서를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으로 해야 될 시연은 이 시퀀서들을 모아서 편집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만든 시퀀서는 일종의 렌더링된 작은 애니메이션 클립입니다. 근데 최종 결과물의 애니메이션은 이런 클립들이 모여서 영상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퀀서 폴더 가셔서 테스트 클릭 가셔서, 근데 작업은 마찬가지로 시퀀서에서 합니다. 오른 버튼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 레벨 시퀀스 하나 추가하시고요. 이름을 마스터라고 하겠습니다. 마스터라고 하시고 마스터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똑같은 시퀀서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이 트랙 추가를 누르셔서 샷 트랙이라는 걸 추가하면 됩니다. 샷 트랙을 추가하시면은 이 트랙에 샷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 샷이 바로 방금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테스트 씬. 이렇게 놓으면은 아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이렇게 구성 요소들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요. 이 마스터 시퀀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퀀스 자체를 이렇게 편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복사하셔갖고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하셔갖고 바꾼 다음에 이렇게 잘라갖고, 물론 뭐 일반 편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편집 분할하셔갖고 이렇게 조절한다든지, 뭐 이렇게 끼워서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상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스터 시퀀스고요. 시퀀서에서 똑같이 작업하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작업을 해봤는데요. 이 레벨에서 저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마스터 시퀀서를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건데요.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한번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는지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크게 할까요? 오, 제가 아까 안 보이게 가려놨더니 메이지 바디가 지금 안 보이게 숨겨져 있죠. 역시 리얼타임이니까 가능한 실수네요. 자, 그럼 잘 작동한 걸 알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내용은요, 이 시퀀서에 포함되어 있는 시네마틱 무비 렌더링입니다. 시퀀서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3D로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종 결과물을 AVI 이미지나 영상 혹은 영상이나 혹은 이제 커스텀 렌더로 뽑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언리얼에서 모든 작업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의 애니메이션 공정으로 작업물을 넘겨서 후처리를 조금 더 한다든지 이미지를 보정한다든지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언리얼 엔진에서는 작업물을 이렇게 영상이나 커스텀 렌더로 출력할 수가 있는데요. 기능들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을 렌더링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렌더 패스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배경만 따로 뽑는다든지 캐릭터만 따로 뽑는다든지 혹은 뭐 카메라 기준으로 씬뎁스를 따로 뽑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하죠. 그리고 버닝 기능을 통해서 타임코드를 넣고 샷 이름이나 추가 편집할 때 편리한 기능들을 같이 베이크해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해상도는요, 기본 템플릿은 4K까지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가로 해상도, 세로 해상도 800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영상에서 사용할 만한 고해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죠. 자,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영상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하기에 앞서 아까 제가 숨겨놨던 메이지 언더바 죄송합니다. 스켈레톤 메시 메이지를 언더바 보이게 하고요. 방금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시퀀서에서 요 슬레이트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슬레이트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고 어떤 포맷으로 익스포트 할 건지 정하시고 어디에 익스포트 하실 건지 정하시고요. 저는 바탕화면에 OC에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할 건지. 전체 다 걸기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조금 FHD로 작게 걸어 보겠습니다. 대략 550에서 650까지 한 100프레임 정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비 캡처를 누르시면요, 저장이 안 된 에셋이 있을 때 이렇게 저장을 시키고 프리뷰를 보여주면서 렌더링을 걸게 됩니다. 렌더링도 꽤 빠르죠. 완료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잘 익스포트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은 FHD로 영상이 렌더링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파티클 괜찮죠? 자, 시연은 끝났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론적인 질문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럼 왜 언리얼을 써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리얼타임 엔진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 최종 결과물의 퀄리티와 제작 비용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 단계마다 적절한 피드백과 수정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이터레이션 과정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효과적으로 했냐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결과물의 퀄리티가 결정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이터레이션 자체가 병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못하게 되고 조심스러운데요. 바로 이 부분이 리얼타임 엔진의 강점입니다. 렌더링을 걸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최종 퀄리티에 준하는 결과물을 매 순간마다 볼 수 있고요. 또 공정의 대부분을 엔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 이터레이션 시간이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이터레이션이 가능하고, 그 말은 같은 비용으로 이터레이션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더 높은 퀄리티를 더 낮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애니메이션이나 영상 같은 M&E 분야에서 리얼타임 엔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그건 이제 효과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애초에 최종 결과물의 퀄리티가 너무나 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드웨어가 발전하고 또 언리얼 엔진이 그 인식을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언리얼 엔진은 지금 보셨듯이 전통적인 이 애니메이션 쪽이나 M&E 쪽의 작업 방식이나 포맷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존의 애니메이션이나 M&E 쪽 작업자들이 그분들이 가진 노하우를 로스 없이 그대로 언리얼 엔진의 리얼타임 공정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하고요. 또 언리얼 엔진은 레이 트레이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서요. 오프라인 렌더러에 준하는 레더링 퀄리티를 지금은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가장 개방적이고 가장 진보된 리얼타임 엔진이기 때문이죠. 물론 프로세스를 처음 도입하는 단계에는요, 도입 비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져 보이고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리얼타임 엔진이 애니메이션 공정에 도입되는 것은 저는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흐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아티스트로서 스스로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세션만 가지고 이야기되었던 기능들을 자유롭게 쓰기는 좀 힘드십니다. 소개에 가까우니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실 필요가 있다면 언리얼 엔진 4의 문서 사이트를 이용해 주세요. 기본적인 엔진에 대한 설명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주제에 대한 이론적 개념, 그리고 실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상세한 튜토리얼까지 제대로 한글화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 언리얼 온라인 러닝 센터도 추천할 만한데요. 각종 주제에 대해서 검증받은 전문가들이 상세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교육기관에서 교육자재로 쓰기 쉽게 매 과정마다 적절한 평가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문서만큼은 아니지만 내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글화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전에도 앞으로도 무료로 계속 서비스 될 겁니다. 이것으로 언리얼 엔진으로 애니메이션 만들기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Q&A 시간을 통해서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릴 시간을 가질 건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운동이 활발하죠. 저희 에픽게임즈 코리아도 이러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나눠서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팅창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안내가 되고 있을 텐데요. 거기 이벤트도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요, 이 질문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FX 관련해서는 VDB를 지원해 주실지도 궁금하고, 현재 언리얼 엔진은 게임 FX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후디니 플러그인이 베타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후디니도 라이브 링크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나야가라에서 실사 FX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까요? 실사 FX의 시대가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을지 궁금해요. 아직 나야가라에서 만들 수 있는 FX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VDB를 많이 써보질 않아갖고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 VDB는 이제 복셀 기반의 이 벡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나야가라에서도 실시간으로 벡터 필드를 이용해서 이펙트를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마 복셀 기반에서 이제 약간 유체역학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리얼 엔진 나야가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과 테크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VDB에서 그대로 넘겨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펙트 툴은 엔진마다 혹은 DCC 툴마다 너무 특화되어 있어서 결국 일반적으로 이전에도 VDB에서 만든 어떤 이펙트를 꾸어서 가져오는 형식이 될 건데요. 그런 방식은 당연히 지금도 가능하지만, 나야가라에서 이거를 직접 만들 수 있냐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머블이라는 말씀 제가 드렸죠. 사실 어려울 뿐이지 지금도 뭐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이 샘플 애니메이션처럼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PC 스펙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요? 이 질문도 있고, 또 컴퓨터 사양이 어느 정도 있어야 힘들지 않지 컴퓨터가 힘들죠. 항상 힘든데요. 개인이 혼자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노트북인데 괜찮을까요? 이 부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이 샘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요, 제 그 개인 게임용 노트북을 통해서 작업을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외장형 그래픽이 달려있는 노트북이라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게임에 비해서 덜 최적화되어 있고,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에셋을 막 올린 다음에 돌려야 되니까 그 훨씬 게임보다 무겁지 않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언리얼 엔진이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에셋들을 어떻게 올리든 간에 엔진 자체 백단에서 직접 이제 최적화를 시켜주는 다양한 클리핑이나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게 애니메이션 영상을 작업할 때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못 올린 만큼 돌아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겁니다. 프레임이 떨어지면 이제 그거는 못 돌릴 만큼이고, 프레임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 언리얼 엔진을 노트북에서 실행시키면은 이제 틀자마자 팬이 막 그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서 많은 분들이 이 엔진이 내 노트북을 죽이겠구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요.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좀 떨어뜨리면 됩니다.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창을 여시고 가셔서 프레임 관련해서 프레임을 좀 30프레임 정도로 줄여주시면은 작업하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 아마 컴퓨터의 팬 소음도 확실히 줄게 될 겁니다. 창은 제가 조금 이따가 몰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사양 얘기는 지금 드렸고요. 그다음 마야 말고 블렌더와 언리얼 엔진 연동이 되나요? 안 되나요? 블렌더 언리얼 라이브 링크 툴 개발 중인 걸로 아는데 언제쯤 사용 가능할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C4D의 유저인데 C4D 언리얼 함께 쓰는 게 힘든가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우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용된 이 데이터를 엔진으로 넘기는 포맷들은 대부분 다 일반적인 포맷입니다. FBX라든지 RMB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마야가 아니더라도 가능하고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 개발이 완료되면은 당연히 서비스 해드릴 건데요. 언제 되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날카로운데요. 날카롭습니다. 이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서에서 렌더링 시 하드웨어 성능에 영향을 받는 리얼타임상의 퀄리티 그대로 렌더링이 되나요? 아니면 전통적인 렌더링 방식처럼 옵션 값에 맞게끔 풀 퀄리티로 렌더링이 되나요? 이 부분은 반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렌더러처럼 완전히 새로 뭘 만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셨겠지만 언리얼 엔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최적화 기법이 있어서요. 그 안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션 뭐라 그러죠? 퀄리티들 이펙트 수라든지 뭐 지오메트리라든지 LOD라든지 혹은 포스트 프로세스의 레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단계를 가지고 있고 엔진이 프레임이 떨어지지 않는 한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단계를 엔진이 직접 다 컨트롤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는 뭐라 그러죠? 이 퀄리티가 한 3단계쯤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퀀서로 렌더링을 걸면은 사양에 상관없이 이걸 최대로 올려서 렌더링을 걸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렌더러처럼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 주냐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리얼타임에 돌리는 것보다는 퀄리티가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맥스에서 헤어팜이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플러그인에서 RMB 캐시를 익스포트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맥스 기본 헤어인 헤어 앰퍼를 이용해서 RMB 익스포트는 가능할까요?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직접 해보질 않아서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언리얼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헤어의 알렌빅 헤어 기능은 알렌빅의 기본 캐시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 헤어 관련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알렌빅 캐시에다가 다양한 이제 어트리뷰트 추가 속성들을 추가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법이 다를 수는 있어도 넘어가는 데이터 포맷은 알렌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그 세션 시간을 많이 넘겨갖고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답변드리고 다음은 최홍님이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저도 마야 유저라서요. 여기 시퀀서에서 마야의 그래프 에디터 같은 기능이 있나요? 요거는 아까 질문하고 합쳐서 엔진 한번 보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엔진이 잠깐 세팅을 조금 해서 엔진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마야 같은 그래프 에디터가 있냐라는 질문에서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시퀀서에 카메라를 선택하시고요. 카메라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시퀀서 창에 보시면은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은 커브 에디터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트랜스폼 혹은 카메라의 뭐 여러 가지 속성 값들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보여주고요. 당연히 편집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스파인 툴에서 할 수 있는 편집은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질문 주셨던 것 중에 뭐가 있어요? 프레임 관련해서 요거를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일에서 여기 편집 가시면요. 에디터 위에 왼쪽 위에 편집 가시면은 프로젝트 세팅창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세팅창을 가셔서 검색을 프레임으로 하시면요. 이렇게 엔진에서 프레임 레이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기본 설정 값이 이 60 이상으로 돼 있어서 노트북에서 60으로 계속 돌리니까 부담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use fixed 프레임 레이트 고정하시고 30프레임 정도로 해놓으시면은 엔진 전체가 30프레임으로 돌게 되는데 그래도 뭐 작업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퍼포먼스는 2배로 적게 먹으니까 아마 발열이나 성능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배경이나 기타 문의에 대해서는 최용훈 님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물어보셨는지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먼저 스케치업에서 제작된 3D 모델을 언리얼 데이터 스미스로 익스포트한 뒤 언리얼 엔진에서 임포트 했을 때 머티리얼이 깨지는 현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뭐 일부분이 투명하게 나오거나 머티리얼 세팅을 투사이드로 해도 깨져서 나온다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종종 있는 일이고요. 아시겠지만 스케치업에서 보시면 머티리얼 세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시면 머티리얼 채널을 세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세팅이 좀 잘못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채널을 어떻게 세팅하셨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엔진을 세팅을 다시 바꾸시고 엔진을 가져오시면 정상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국내외 애니메이션 제작 사례와 상업화를 하고 있는 개발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은요, 예, 모펙 스튜디오라고, 예, 모펙 스튜디오에서 예,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 어디인지 아직 설명을 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예, 국내 방송국에서도 예,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아시겠지만 저희 엔진이 이제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로열티가 무료고 엔진 자체 사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예, 저희 엔진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을 거라고 예,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서 법인카드로 구매한 에셋을 조직원들에게 공유하고 프로젝트에 사용하더라도 예,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회사 법인카드로 구매를 하시면 그 회사에서 만드시는 모든 프로젝트에 다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팀원들 모두가 다 해당 컨텐츠를 사용하셔도 예, 무방합니다. 그래서 예,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 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예, 100% 무료 소스들을 받아서 예,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저희 마켓플레이스에서 배포하고 있는 100% 무료로 이제 배포하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학습 탭이라든지 저희 런치에 보시면은 에픽게임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셋들 중에서도 컨텐츠들 중에서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파라곤 어셋이라든지 잠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상업적으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언리얼 엔진에서요.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서 구입한 배경 모델링 등을 사용해서 상업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해도 별 문제가 없는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돈 주고 산 거니까 저작권 등의 문제 등에서 자유로워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어보셨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BX와 데이터 스미스 차이점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FBX는 기본적으로 마야라든지 맥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범용 이제 포맷이죠. 그래서 FBX로 맥스나 마야에서 익스포트를 해서 엔진을 가져오시면은 뭐 움직이는 캐릭터들이라든지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데이터 스미스를 이용하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CAD라든지 그다음에 스케치업 데이터라든지 뭐 시네마 4D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엔진에서 임포트를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차이점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데이터 프랩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 스미스에서 보통 예전에는 데이터 프랩이 없을 때에는 데이터 스미스로 그냥 바로 씬을 그냥 가지고 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 프랩이라는 곳에 한번 걸쳐서 그쪽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CAD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CAD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빠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머티리얼 적용해야 된다거나 그다음에 테슬레이션을 조정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 번은 이렇게 추스려서 엔진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시네마틱 레벨로 조정해 놓고 애니메이션을 PNG 혹은 영상으로 출력 시 LOD 설정을 해제해도 출력 시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배경 자연물 등의 LOD가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으로 플레이 시에는 배경 LOD 적용이 해제되어 있는데도 영상 출력 시에만 겪는 문제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LOD가 아마 제 생각에는요. LOD를 세팅해주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LOD를 한 번에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에디터에서 한번 볼까요? 에디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커맨드 콘솔 명령어라고 그래가지고 커맨드를 이렇게 입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뷰포트 이 상태에서 키보드 물결 표시 숫자 1 옆에 있는 물결 표시를 눌러주시면 여기 밑에 cmd라는 이 콘솔 명령어를 넣을 수 있는 명령란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치시냐면은 r.force.lod 라고 치시면은 force.lod 이 콘솔 명령어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숫자 1키를 눌러주시면 LOD 1번이 강제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LOD가 이제 뭐 영상을 찍거나 이러실 때 LOD가 튀거나 이런 현상이 없을 거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고 엔터를 치시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질문 답변하는 건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경품 추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